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 같은데요. 이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물가 상승인데요. 언론에 의하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2.50이라는 거죠.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로 찍은 물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현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021년 12월 달 기준하에 104.04라는 거죠. 그만큼 가면 갈수록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보면 밥상 물가 아닙니까? 그래요. 상추 가격도 올랐고, 마늘 가격도 올랐고, 김밥 가격도 올랐고, 배달 음식도 올랐고, 물론 배달료까지 덩달아서 올랐고, 딱 주변을 놓고 보면 안 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이처럼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기준금리 인상 두 번째 이유로 본다면 금융 불균형 상황이죠. 그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피고 있죠. 저금리. 금리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리가 낮으니까 시중에 있는 풍부한 유동성 자금들이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투자처로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하니 물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또한 급등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 얼마나 강합니까? 아무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준금리 인상의 세 번째 원인을 본다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물가 인상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저금리고 풍부한 유동성이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올라간 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 세계 정부들은 당연히 금리를 인상하고 물가를 진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다 보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이르면 오늘 3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들을 단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 이런 관계를 놓고 본다면 반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재미가 없겠죠? 또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금리가 내리면 저금리면 부동산 가격은 꿈틀꿈틀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가격은 위축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2003년도부터 2021년 2월 달까지의 CD 금리입니다. 이만큼 CD 금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2003년 2월 달에는 4% 후반대에서 2007년과 2008년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CD 금리가 6%에 달했다는 겁니다.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CD 금리조차도 1%로 하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저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현재 이르기까지 상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정부는 2021년 8월 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하였죠. 요 당시만 해도 그까이 것. 금리 0.25%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였지만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한 2021년 11월 달에 0.25% 즉 2차 인상까지 단행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하락 지역도 서서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니 한국경제기사인데요. 11월 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반토막이고요.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472가구로 전월 대비해서 14.1%나 증가하였다는 겁니다. 즉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떨어지고 또한 전국적인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고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세종시, 대구 광역시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1월 달에 또다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0.25%를 인상하게 되면 현재는 기준금리가 1%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2021년 8월 달, 또 2021년 11월 달, 11월 달 해서 0.25% 올라서 1%인데 또다시 1월 달에 0.25%가 상승한다면 그렇죠. 총 기준금리는 1.25%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또다시 올해 1월 달에 기준금리가 또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 후폭풍보다는 올해 1월 달 3차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더 무섭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1차, 2차 그리고 3차까지 이어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이제는 채무자들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한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산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괜찮아. 올라가면 그까이 끝 은행 이자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내가 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약보합하거나 내가 산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때요? 이제는 본격적인 공포가 다가온다는 거겠죠.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공포를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3차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1차, 2차 때보다 더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